오 사장, 바빠? 아니, 오전 장사 끝내고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봉다리 커피 한잔 할 테요? 아니야, 마셨어. 안 바쁘면 나 이거 다리 좀 봐줘. 뭘 봐줘? 왜? 아니, 뒤꿈치가 허른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 뭐 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혔어. 어쩌다가? 배달해주러 가다가. 그러니까 배달해주는 직원을 둬. 아니야, 배달은 내가 직접 해야 돼. 하여튼 성격 이상해. 뭐가? 그 힘든 배달을 직원을 쓰지. 직원을 가게 보라고 하고 주인이 직접 배달을 다니고 그래? 그래, 나 성격 이상해. 흐흐. 따가워. 으유, 마데카솔 여기 있어. 일로 와봐. 우와, 이 다리 근육 좀 보소. 흐흐, 아이 왜 그래 간지러워. 우와, 다리가 단단하니 아깝다. 뭐가 아까워? 빨리 와이프가 서울로 와야 그 단단한 장단지 쓸 곳이 생길 거 아냐. 오 사장이 걱정 안 해줘도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으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슈. 어디다가 쓰건 알차게 힘차게 쓰고 있으니까. 뻥은 암튼 너무 아깝다. 애미야, 너 도대체 뭐가 너무 아깝다는 거야? 어머니. 아휴, 내가 참 기가 차서. 어머님 시장 가시는 길이세요? 오 사장, 이따가 저녁에 봐. 너나들이 잘 가. 곧바로. 애미야, 너는 도대체가? 네, 어머님? 정말 내가 창피해서. 어머님 뭐가요? 웬간 남자들하고 다 반말하고 너나들이 하냐? 하하, 어머님 어떻게 하세요? 저 친구 이름이 너나들이에요. 그러고 보니 제가 너나들이랑 너나들이 하네요. 하하하. 애미야. 네, 내가 지금 너랑 농담할 기분인 것 같냐? 아니 저기. 그리고 저 과일가게 사장이랑 네가 저녁에 볼 일이 뭐야? 저기 요즘 운동 같이 해요. 무슨 운동? 같이 헬스 다녀요. 너 이제 헬스도 하냐? 네, 헬린이 됐어요. 저 친구는 헬창인데 저 친구한테 지도받고 있어요. 헬린이? 그게 뭐야? 헬스 어린이 줄임말이에요. 헬스 초보자를 헬린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헬스를 꼭 저 장단지 두꺼운 사장하고 같이 해야 하냐?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뭐. 그리고 저 친구가 헬스 선수라 많이 도움돼요. 그래서 같이 헬스하는 친구라 나란히 붙은 전방에서 남편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랑 너나들이 하며 만 사람 다 보는 대낮에 남편하고 자식이 있는 옆에 내가 남의 남자 다리를 쪼물락거리고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건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워낙에 그런 경계가 없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네가 그런 경계가 없어서 19살에 임신해서 20살에 시집 왔지. 어머님, 그 이야기는 또 왜 하세요? 왜? 창피하긴 하냐? 아니 정말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왜 지나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지 저 정말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과거 이야기 안 나오게 해. 행실 똑바로 하라고.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네가 하는 행실이 내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게 만들잖아. 어머님, 제가 뭘 또 그렇게. 방금도 그러고 있었잖아. 남편 있는 여자가 남의 남자 다리를 들여다보고 있질 않나? 30년 친구고 워낙에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죠. 옆집 과일가게 사장하고는 엄마끼리도 친구예요. 그리고 저 친구가 발 뒤에를 다쳤다고 좀 봐달라고 해서요. 아무리 친구라도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음 가정 있는 가정주부에게 자기 발을 봐달라고 하냐고. 행실 똑바로 해. 무슨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허튼 짓 하는 거 보셨어요? 너 세탁소 사장하고도 길에서 한참 이야기 주고받더라? 네, 했어요. 이 상가 주인이잖아요. 상가 주인이면 남의 집 여자하고 길에서 웃고 떠드냐? 어머님, 지금 2023년이에요. 1923년 아니고요. 뭐라고? 1923년이 어쩌고 저째? 시대는 변해도 지켜야 할 기본이란 게 있어. 이 골목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 없다. 네가 우리 집 우리 며느리인 거 다 아는 이 골목에서 떡하니 서서 세탁소 사장하고 얼굴 마주하고 낄낄대고. 어머니, 낄낄대다뇨. 웃는 나체. 그럼 인상 째풀이나요? 넌 한두 명이 아니야. 여기 골목에서 장사하는 남자들하고 다 그러잖아. 가리는 거 없이.
얼굴 마주보고 웃고 떠들고. 어머니, 그럼 아침에 눈 뜨면 다 같이 장사 시작하고 심하이도 비슷한 시간에 하면서 365일 얼굴 보는 사람들하고 나 째풀이고 지내라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암튼 넌 뭘 해도 혐의가 짙은 애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혐의라뇨. 암튼 넌 그래. 19살짜리가 남자랑 으이그. 어머니, 그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네 맛동소 좀 봐라. 지 남편 외에는 남자하고 대화라는 걸 하나. 형님이야 집에서 여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암튼 너는 네 맛동소를 좀 보고 배워. 얼마나 말도 행동도 조신하고 얌전하고 수더분하니 천상 여자가 따로 없지. 어머님, 그만 가주세요. 저 오후 장사 시작해야 해요. 저 말본새 봐 저거. 다른 남자하고는 히히덕거리고 좋아 죽더니 시애미는 듣기 싫다고 쫓아내는 거야? 진짜 장사 시작해야 돼서 그래요. 아유, 정말.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 행동거지 좀 조심해. 여기 시장 바닥에 비밀 없다. 뇌. 으유, 건성. 나 간다. 오늘은 가뿐하게 소금 한 바가지만 뿌리고 장사 시작해볼까? 며칠 후. 자기. 자기는 왜 그렇게 소심해? 내가 뭘? 아까 어르신 손님이 술주정 좀 했다고 그걸 아직도 꽁해서? 내가 뭘 꽁했다고 그래. 집에 들어와서 내내 아무 말 없이 TV만 보고 있잖아. 자기 정말 그런 거 고쳐, 꽁하는 거. 나 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 순간 잊고 터는 거. 태생이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자기가 되라는 거야? 아니, 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는 너무 소심해. 우리 앞으로는 쭉 장사해야 하는데 손님한테 매번 그렇게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까 그 손님은 술주정이 좀 심했어. 반말을 좀 심하게 하긴 했는데 다른 가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거야 일상사야. 자기 자신도 알고 있을 거야. 본인이 좀 심하게 소심한 거. 우리 형에 비한다면요. 하긴 아주버님도 소심하긴 소심하신 것 같더라. 우리 형 되게 심해. 뭘 어떻게? 우리 형 학교 때 성적 떨어지면 자기가 막 비관하는 통에 엄마는 아예 성적 가지고 말도 못 하셨어. 정말? 형 성격에 무슨 일 저지를까봐, 약 먹을까봐. 뭐라고? 그 정도였어? 사실은 고2 때 반에서 15등 한 적 있었는데 그 성적표 받아온 날 방문 잠그고 울더라니까. 헐, 남학생이? 그리고 대학 떨어졌을 때는 사흘을 방문 잠그고 안 나와서 우리 부모님 애 꽤나 태우셨지. 아주버님은 우선 말씀이 너무 없으시니까 답답해. 바로 그거야. 표현을 해서 풀어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꽁하다가 사고를 치는 스타일, 외골수. 그런 사람이 무섭지. 그래서 엄마가 늘 형에게는 극도로 조심하시지.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둘 다 성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잘 사시나? 형님 너무 조용하시지. 조신하시지. 조신? 헐, 당신도 조신한 스타일이 좋은 거구나? 사실 당신하고 성격이야 정반대지. 그래, 형님은 얌전하고 요조숙녀 같이 조용하지. 엄마가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셔. 그러니까 게다가 여학생들만 상대해 돈 버니 게다가 많이 버니까 며느리로서는 예쁘시겠지. 아마 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미안해서 더 그러실 거야. 뭐가? 형이 무정자증은 아닌데 정자수가 보통 남성보다 약간 모자르나 봐. 뭐야? 그게 사실이야? 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형은 형이고 당신 정자는 지금 뭐 하고 있대? 뭐? 심심하면 한판 뜨자고. 아휴, 너 진짜 여자가 정말. 왜? 내가 뭐 내 남편하고 레슬링 좀 하겠다는데. 이리 와 여보. 아 싫어, 저리 가. 흐흐흐, 귀여운 녀석. 잡아먹어야겠다. 으악, 사람 살려. 다음 날. 큰애야, 너 때문에 내가 인사를 얼마나 듣는지 모른다. 네, 허허. 빵집, 과일가게, 야채가게, 김밥집, 반찬가게, 백반집
네가 그렇게 배달을 시켜서 장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형님, 맞아요. 각 가게 안주인들이 모두 형님 좋아해요. 모이면 형님 이야기해요.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특히 요조숙녀 같은 분이 손은 되게 크시다고. 하하. 동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사는 거야. 맞다, 큰애야. 역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도 다르네. 그리고 여학생들은 많이 먹잖아. 게다가 성악하는 학생들 노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잘 먹여야지. 형님, 그런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버시면 과일도 박스로, 야채도 박스로. 내가 따로 음식 마련하는 거 알고 학부모님들이 돈을 더 알아서 주시더라고. 역시 배운 사람들은 하는 게 다르구나. 눈치도 빠르고 배려할 줄도 알고. 형님, 암튼 과일 많이 팔아주세요. 제 동창이거든요. 알아. 네? 아세요? 어떻게? 저기.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니네 동창 사이인 거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그거 아는 게 뭐 대수야? 어머님, 그렇네요. 하하. 암튼 나는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학생들 먹여야 해서 많이 주문할 수밖에 없어. 하긴 워낙에 한참 먹을 나이에 여학생들이니까요. 예, 큰애야. 집안에서 그렇게 여학생들만 상대하지 말고 밖에도 나가 돌아다니고 학교 때 친구들도 만나고 해라. 친구요? 그래, 남편 일주일에 한번 출장 갔을 때 나가서 친구들하고 좀 만나고 그래. 영화도 보고. 나가면 뭐 해요? 집에서 얌전히 잠자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아휴, 얌전하기도 하지. 얼마나 안 나다녔는지 얼굴이 아주 백지장이네, 백지장. 살은 왜 그렇게 날이 갈수록 빠져? 어머님, 저 집에서 애들만 상대하는 것도 너무 기운 없어요. 밖에 나가 돌아다닐 힘이 없어요. 허허. 애나 빨리 들어서면 좋을 텐데. 천천히 갔지요, 뭐. 그래, 내가 이번 가을에는 큰애 사슴뿔이라도 해먹일란다. 호호, 어머님은? 작은 애는 기운이 광풍을 해서 동네 남자 사장들하고 헬스도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정반대냐. 동서, 가게 안주인들이 자기 남편들하고 헬스하고 그러면 속으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친구인 거 아는데요, 뭘. 둘째야, 그럼 너는 네 남편하고 김밥집 안사장하고 같이 헬스 다녀도 괜찮겠네? 아니, 네. 사이만 결백하다면야. 네, 저는 괜찮아요. 친구라면요. 동서, 친구인 걸 아닌 걸 어떻게 확인해? 그러게 말이다. 제가 저렇게 경계가 없어요. 동서, 오해받을 만한 짓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 게다가 유부녀, 유부남이잖아. 내가 줄창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냐. 쟤는 안 통해. 왈가닥이라 그런지 원. 어머님, 저 왈가닥이라 장사 이만큼 이끌고 있는 거고요. 생긴 대로 살래요. 저만 깨끗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심한 그임 있고 장사할 수 없으니까요. 용타용해. 둘이 그렇게 다른데? 다르니까 잘 살죠. 너 우리 아들 너무 끌고 다니지 마. 애가 길을 못 펴고 그냥. 그 사람 제 옆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 옆에 붙어 살면서 밥 해줄 때까지 눈만 꿈뻑거리고 있을 사람인데요. 다시 돌려드릴까요? 아이고, 됐다. 끌고 다니던 멱살을 잡던 너 알아서 해라. 흐흐, 네.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요. 잠시 후. 동서, 작작 좀 해. 네? 뭘요? 내가 아무리 집에서 안 나온데도 동서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리더라. 무슨 소문이요? 동서는 왜 그렇게 어머님을 힘들게 만들어? 어머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가 여기서 장사하니까 이 골목 남자들이 다들 동서 좋아하는 것 같지? 그건 뭔 소리래요? 장사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같이 농담 따먹기 하고 커피 나눠 마시면서 히히덕거리니까 다 동서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야? 볼품없고 우악스런 여자.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슬쩍 건드려보는 심심풀이 땅콩 같은 거라고. 형님, 가만 보니까 이상하시네.
제가 언제 저 남자들이 다 내 거라고 했어요? 그냥 같이 장사하는 이웃일 뿐인데 왜 그렇게 나를 세워서 저를 몰아가세요? 그것도 사람 저 아래까지 까내려가면서? 동서 위치를 알란 말이야. 아무 남자한테나 들러붙지 말고. 내가 아무리 좋게 넘어갈래도 이번엔 손윗사람으로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하는 거야. 특히 저 과일가게 너 사장하고 자꾸 붙어있지 말라고. 알겠어? 어머님 속상해 하시는 소리 나한테 한 번만 더 들리면 나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특단의 조치요? 어떻게 하려고요? 동서 여기 장사 접게 만들 거야. 나 어머님 힘드신 거 못 봐? 내가 분명 경고했으니까 처신 똑바로 해. 나 애들 봐주러 가야 해서 여기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형님! 어머님도 모자라서 이제는 형님까지? 더러워서 장사도 못 해먹겠네. 그럼 가게에 앉아서 주구장창 설거지만 하라는 거야 뭐야.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거지. 내가 뭐 남사장들하고만 잘 지내? 여사장들하고는 더 대단하다. 열받아. 괜히 열심히 사는 사람 건드리고 난리들이야. 얼마 후. 아이고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러는지. 왜요 엄마? 희철이네 난리가 났더라. 왜요? 희철이네 작은 며느리가 바람이 났대. 무슨 바람이요? 얘는 바람이 뭔지도 몰라서 엄마한테 물어. 희철이네 작은 며느리 그거 성격이 남자 같아가지고 무슨 산행클럽 모임주도 한다더니만 산행회원 유부남하고 바람이 나서. 헐 진짜요? 그래서요? 그 둘째 며느리 집 나갔다더라. 헐 무섭네요. 남자는 바람 들어도 가정 안 깬다. 하지만 여자는 그 길로 끝장이야. 네 마누라 단속 잘해. 엄마는 참 왜 또 우리 맑음이로 화살이 향해. 그럼 우리 집에 그 인물밖에 누가 또 그런 짓 할 강 큰 사람이 있냐? 그건 그래. 으이그 웃고 있다. 지 마누라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놈이. 그게 매력이야 우리 맑음이는. 그래 둘이 한평생 그러고 살아라. 잘 만났어 아주. 얼마 후. 형님 뼈해장국 시키신 거 배달 가져왔어요. 동서 고마워. 근데 웬걸 이렇게 많이 주문하셨어요? 학생들 입시 앞두고 있어서 힘내라고.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좀 먹이려고. 헉, 이 음식 다 형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내일 파티할 거야. 형님 누구 왔나 봐요. 형님 과일 시키셨어요? 과일 가게 너 사장이네요. 자기 뭐해? 빨리 문 열어. 나 바지 벌써 내리고 있어. 급해. 이게 대낮부터 술 처마셨나? 형님 너 사장 집 옆동이죠? 자기 뭐해? 나 점심에 장어 먹었다고. 내가 오늘은 특급 비행기 태워준다. 빨리 문 열어. 야, 이 미친놈아. 너 벨 잘못 눌렀어. 네 마누라하고 하려면 네 집으로 가. 미안.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옆동으로 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아니 잠깐. 쟤네 집은 1층인데? 제 와이프는 제주에서 회사 다니는데? 형님. 동서, 학생들 올 시간 다 됐어. 좀 가줄래? 그날 밤. 지금 말해야 돼. 더 큰 불행 만들지 않으려면 너 나한테 할 말 있잖아. 내가 이렇게 자정 넘어 장사 끝내고 가게로 널 부른 그 상황 헤아리고. 아니 다 됐고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내가 지금 몇 번 말해? 우리 아주버님 무서운 사람이야. 차라리 큰 소리로 떠들면 괜찮은데 너 우리 아주버님 나쁜 생각하면 책임질 수 있어? 맞지? 언제부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왜 나만 가지고 이래? 뭐라고? 뭘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뭐가? 네 형님 완전 어동이야. 뭐라고? 여기 골목가게 남자 사장님들 중에 네 형님하고 안 잔 남자 없어. 뭐라고? 네 형님 남자 킬러야. 하루도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 다 바람 피워도 우리 형님은 절대 그럴 뿐 아니야. 너 나한테 걸리니까 우리 형님 잘못으로 몰아가려고? 네 형님 겉으로는 요조숙녀지
나도 처음에는 당한 거야. 뭐? 언제부터야? 재작년에 네 형님 여기로 이사 오고 과일을 박스로 시켰는데 그날 내가 민소매하고 반바지를 입었거든? 너도 알다시피 내 근육이 김종국이잖아. 근데 그 다음날 또 박스로 과일을 시키더라고. 또? 그래서 갔더니 다짜고짜 방으로 끌어들이더니 바로 벗고 달려들더라. 나 그날 허리 뽀사지는 줄 알았다. 네 형님 완전 옥녀야. 헐. 그리고 다음날은 학생들하고 저녁에 먹을 거라면서 김밥을 20줄을 시키더래. 그날은 김밥집 사장하고 하고. 그래? 헐. 그 다음날은 야채를 시켜서 야채가게 사장하고 하고 하루도 남자 없이 못 살아. 대낮에? 낮에? 왜 낮에? 그래, 그럼 밤에 남편 들어오는데 할까? 헐, 그러면 몇 명이랑 자는 거야? 내가 아는 것만도 총 8명. 모르지, 또 더 있는지. 헐, 미치겠다. 돌아가면서 해. 네 시아주머님 출장인 날은 하루에 3남자랑 잘 때도 있어. 네 형님 특급 오동이야. 내가 이 말을 믿어야 돼? 밖에 안 나오는 이유도 낮에 집에서 그거 하느라 안 나오는 거야. 헐, 오늘은 아마 건물주인일걸? 뭐? 왜? 아니, 세탁소 사장님? 그래, 오늘 너희 시아주버님 출장 갔잖아. 혼자 자는 밤은 호라비인 건물주인이야. 아들들하고 사는 건물주. 건물주인하고? 네 시아주버님 일주일에 한 번 지방 출장이잖아. 일주일에 한 번은 긴 밤을 보내시지. 하하, 기막혀. 집에서 학생들 해먹이는 이유도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재료들 배달시켜야 의심 안 받고 잘 수 있으니까. 음식 하는 거고. 미치겠다. 돈은? 돈이야. 돈 많은 한남동 사모님들이 식사비 간식비 제대로 보내주나 봐. 내가 이 말을 믿어야 되냐고. 증거 보여줄까? 무슨 증거? 통장 앱 들어가서 보여줄게. 내가 네 형님한테 하도 지치고 몸이 갈 것 같아서 작년부터 안 오니까 한 번 잘 때마다 돈을 송금하더라. 뭐라고? 봐봐.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 20만 원씩 송금하지. 나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대. 30분 자주고 20만 원이면 괜찮은 벌이 아냐? 야, 이 더러운 놈. 너 근육 만들어서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닌 거야? 욕해도 할 수 없어. 여자가 달라붙으면 안 하는 남자 없어. 게다가 네 형님 기술 끝내줘. 그만해. 귀 닫고 싶어지니까. 사실 나도 이렇게 털어버리니까 속은 시원하다. 정말 몸이 죽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끝나길 바랐거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구야 뭐.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어머님. 이게 보자 하니까 내놓고 서방질이네. 어머님 그게 내가 친구 남편 빈소에 갔다 오다가 들어와 봤으니 망정이지. 아이고 세상에. 저기 말그마. 나 그냥 가볼게. 곧바로. 둘째야, 너 그렇게 남자가 좋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 시끄러. 이게 19살에 머리도 피도 안 마른 게 임신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는 봤다. 어머님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말씀 좀 조심해서 하세요. 뭘 내가 후회해? 내가 후회하는 거라고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거 하나다. 어머님, 세상에 남사스러워. 동네 소문 다 나게 골목쟁이에서 남자 사장들하고 시시덕거리질 않나. 그걸 그렇게 매번 주의 줘도 여전한 거 하고. 이젠 그것도 모자라. 야심한 밤에 식당에서 만나. 그것도 남편이랑 같이 장사하는 식당에서. 너 어우동이냐? 너 동네 사장들하고 다 만나고 다니지? 어머님, 말씀 잘하셨어요. 뭐라고? 어머님 맞아요. 어머님 며느리 어우동이에요. 이제야 이실직고 하는구나. 내가 네 눈빛부터 남달라서 알아봤어. 어이구, 그저 여자는 큰애 같은 눈빛이어야 한다고. 어이구 내 팔자야. 어머님 근데 번지수가 틀렸어요. 어우동 며느리는 따로 있어요. 뭐라고? 어머님 큰며느리요. 이게 뭐라는 거야? 이젠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네. 어머님께 지옥을 보여드려야겠네요. 어머님 하시는 거 보니 어머니를 배려해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어머님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도 확인할 겸이요. 뭘? 지금 형님네 집에 가시겠어요, 같이? 가면 뭐가 있는데? 지옥이 있을 거예요. 가시죠.
이게 너 지옥이건 뭐건 엉뚱한 소리 했으면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가만히 안 두시면요? 뭐 형님처럼 이 골목에서 장사 접게 해버린다고 협박하시게요? 어디 사람 없다고 큰애를 그런 식으로 욕해? 아휴,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저만 세상 나쁜 년이지. 하여튼 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큰애 욕보인 거면 철창에 집어넣을 거야.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일단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저도 궁금하니까. 잠시 후. 문 열어! 문 열어! 형님, 순순히 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파트에 다 소문나기 전에요. 아니,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들, 아우, 졸려. 이게 아주 뻔뻔하기가, 음흉하기가, 아우. 어머님, 동서하고 같이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잠들었다가 어리둥절하네요. 잠자는데 땀이 이렇게 개차반이냐?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가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나가는 대머리 건물주인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우리 집에서요? 여기 계단 아래에서 방금 봤다. 이 두 눈깔로. 형님, 건물주인 아저씨 형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 저랑 어머님이 계단에 숨어 앉아서 다 봤어요. 사람 잡을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왜 나가요? 내일 CCTV 확인할까? 아이고, 내 팔자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며느리한테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고 사냐고. 아이고 가슴이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더러운 손 저리 치워! 어머님 저예요. 형님 아니고 둘째 며느리. 아 그래 너였냐? 난 또 첫째인 줄 알고. 하여튼 첫째 너 절대 이 일 네 남편한테 말하지 마. 둘째 너도 이건 네 남편한테도 말 흘리지 마라. 알겠니? 안 그럼 우리 장남 그 여린 것이 무슨 짓을 벌일지. 네 그럴게요 어머님.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우선 내가 생각 좀 하고 너희들 다시 부르마. 다들 집으로 들어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필요 없다잖아.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러니 가 다들. 네 그럼. 영감 왜 날 두고 혼자 갔어? 내가 이 더러운 걸 보고 살게 하냐고. 아이고 첫째야 우리 장남 어쩌냐 이제 어째. 고3 때 임신해서 20살에 시집왔다고 시어머님은 저를 7년 내내 구박하고 멸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신해 보이는 형님과 늘 비교까지 하셨죠. 알고 보니 남 보기에 조신해 보이고 얌전했던 형님의 본 캐릭터는 동네 남자들하고 돌아가며 자는 어우동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이신 시어머님 충격받으실까봐 어떻게든 꾀를 내어 시어머님 모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시어머님을 그렇게까지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 현장을 시어머님께 목격시켜 드렸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제일 잘 알죠. 시아버님의 극단적인 소심함은 그이와 제가 알고 있는 걸 넘어서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당신 큰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무서워서 두고두고 고민한 끝에 입을 다물기로 하셨고 앞으로 다른 남자 일체 안 만나겠다는 각서와 한 번 더 들킬 때는 맨발로 쫓겨난다는 각서까지 받으셨지만 저는 안 믿었습니다. 과일가게 동창이 그랬거든요. 형님이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요. 19살 이후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 저지른 적 없는 저를 그렇게 모욕하시던 시어머님은 다른 오만 남자와 관계한 큰며느리를 눈앞에 두고 보고 사셔야 하는 생지옥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슴치며 사시다가 결국엔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얼마 후 심장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얼마 후 형님네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지방 출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간 이유는 지방에 다른 여자가 생겨서였고 외골수인 아주버님답게 이혼을 원하셨고 두 분은 그렇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제야 형님이 바람피운 상황을 시어머님이 말씀하셨고 늦게 결혼해 다행히도 아이가 없는 형님은 위자료 없이 알발로 쫓겨났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전쟁터에서의 폐허라고 시어머님께는 치유되지 못할 심장병만이 남았네요. 소심하고 외골수인 시아주버님은 다행히 상처 하나 없이 부산에서 신혼살림 시작하셔서 재미나게 사십니다. 저는 여전히 동네 골목 남자 사장들과 너나들이 하면서 즐겁게 장사를 하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하는 형님에게 CCTV 확인까지 말씀하시며 우시던 시어머님의 모습이 안 잊혀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하셨었지요. 엄한 사람에게 더러운 모욕으로 린치를 가한 죄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